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 왜 나온 기준? 그 기준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애초에 채식주의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난 후였습니다. 피터 싱어라는 호주 출신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은 동물해방의 도덕적 근거는 애초에 인권의 근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있으면 동물권이 왜 없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개념도 18세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 그전에 없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걸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겠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천부인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늘이 준 것. 종교적인 이유죠. 창조자가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창조자가 자기 형태를 따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이라는 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른 동물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이 되겠죠. 인간은 특별하니까.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인권의 전제를 믿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믿었다면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 나는 신을 닮았고 신이 나를 만들 때 이 동물들도 만들면서 내가 동물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착취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해도 괜찮아. 그럼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으면은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인권이 있는데 동물권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인간이 특별함이 있다는 이유여야겠죠. 인간이 뭐가 특별합니까? 애초에 인간이 권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그 기준이 저는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 왜냐면 사람을 왜 때리면 안 돼요? 아프니까. 사람의 죽이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아픈 일이고 그 주변에도 그 아픔을 야기하고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니까. 결국에는 그런 고통과 행복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동물도 그것을 느끼는데 왜 동물의 권리는 생기지 않느냐? 라고 물으면은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게 7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권을 믿게 되었고, 왜냐면 인권을 믿으려면 동물권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저도 좀 편해지겠죠, 삶이. 근데 그걸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동물권을 믿게 됐고, 동물권을 믿는다면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해방해야겠죠. 인권을 믿는다면은 뭐 프랑스 혁명을 해야 됐던 것처럼. 제가 지금 혁명을 외치고 있진 않지만 왜냐면 동물들은 아무리 제가 혁명하자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고통의 정신적 고통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좀 지능이 발달된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고차원적일 수도 있고 더 총량이 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들은 웁니다. 그 울으면은 많은 의미들이 함유되어 있겠죠. 뭐 죽음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더 많이 느끼겠죠. 반대로 뭐 물고기들이 그런 뭔가 죽음에 대한 추상적인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정확히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동물권을 옹호하더라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람이 우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동물이고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큰 경우들이 있죠. 다만 식습관에 있어서는 내가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나의 행복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고통에는 엄청난 생과 사의 차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먹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입장인 거죠. 동물을 해방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 동물들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크게 뭐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농장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먹기 위해서 착취하고 있는 동물들이죠. 이들은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갇힌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고 착취당하다가 도축을 당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믿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공장식 축산이 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축산도 포함돼서 공장식 축산은 더더욱 그렇고 그 다음에 전시동물, 동물원이나 뭐 동물 카페 이런 데들 갇혀있는 친구들을 말 그대로 해방을 시켜야 합니다. 코끼리들이 뭐 북극곰이 대한민국의 동물원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보면서 쟤네들은 자연에서 봤으면 벌벌 떨었을 것이었는데 근대 문명의 덕분에 인간이 승리했다는 그 성취감을 보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다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게 하는 것이 둘째고, 실험동물이 있습니다. 실험동물은 의학, 미적인 뭐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대기업들에서 동물들을, 아니면 뭐 대학교 측에서 동물들을 가둬놓고 실험을 합니다. 학대를 하는 거죠. 인류 과학 진보라는 미명하에 우리 주변에 인간 사회에 강제로 편입되어 착취당하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동물 해방의 목적이고, 이거는 뭐 민족 해방도 마찬가지고, 노동 해방, 여성 해방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죠. 세 가지 얘기하잖아. 하나 더. 네 가지고. 전시, 실험, 농장. 농장,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나 이제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고, 반려동물은 잘해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정말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면 좋은 거죠.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학대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소유물로 지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뭐 문제점들이 어마어마하죠. 의류에 들어가는 털도 맞는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아까 말한 뭐 농장동물, 농장에서 주로 이제 재배를 합니다. 밍크도 그렇고 뭐 여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적인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동물에 대한 운동이 필연적으로 동물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간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하는 착취도 동물이 동물에게 하는 착취고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인간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착취도 다 인간한테 하는 착취고,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착취입니다. 그거는 뭐 동물 해방이든 여성 해방이든 노동 해방이든 민족 해방이든 똑같은 진리죠. 다만 이제 동물 해방 운동에서의 맹점은 여성 해방 운동만 해도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좀 힘을 얻게 돼서 연대를 하면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다못해 무력 혁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인간 동물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에 뭔가 이 제도에 대항하는 행위들을 보여줄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원을 탈출한다거나 뭐 조련사를 죽인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보면 그들도 저항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대를 할 수는 없어요. 동물들끼리 페이스북 그룹 만들어가지고 뭐 집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비인간 동물들끼리. 대신 그거를 이제 비인간 동물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눈 감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만 보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도 동물이에요. 동물해방 운동의 기본 전제는 우리도 똑같은 동물이다. 그들과 종이 다를 뿐. 종이 다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옛날에 과거에서 말했던 뭐 인종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정도의 그런 인위적인 구분이지, 우리도 종이 다를 뿐 우리도 동물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다른 동물들에 대한 우리가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연대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거기에 나갈 때는 물론 같은 종에 속한 다른 인간 동물들은 비인간 동물들을 착취하지만 이 인간 동물들만큼은 저들과 연대해서 같이 투쟁할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윈주의 좌파라고 합니다. 다윈주의 사상에 깔려 있으면은 이 생물학적 종에 대한 이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로서 동물을 위해 싸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리가 좀 더 무력해질 수 있겠죠. 의학계에서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약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십니다. 이게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인데, 사실 연구를 조금만 해보면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 투자되는 비용이나 동물 실험에 투자되는 자원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우리 가족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라면은 동물들이 얼마나 죽어도 상관없다 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은 계산입니다. 동물을 죽임으로써, 비인간 동물을 죽임으로써 인간 동물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의 계산인데, 이것을 인간에게도 원래 했었어요. 인간에게 실험을 해서 나치도 했었고 뭐 일제도 했었고, 인간에게 실험을 해서 다른 인간들을 많이 살릴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민족의 구분으로서 이제 약간 중인간들에게 실험을 해서 더 우월한 인간들을 살리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우리 현탁 감독님한테 실험을 해서 10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 10명이 아니라 2명을 살릴 수 있어요. 사실
의학의 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맞아. 근데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동물에게 합니다. 왜냐면 동물은 인간이 아니니까. 비인간이니까. 그거 자체가 종차별주의라는 거죠.